1등이 아니라고? 이놈의 쥐집에 죽었다 그래. 원당에서 1등도 못한단 말이야? 응? 빡센 애들이 있다고? 아, 은진이가 국어가 약하지? 영어는 못해. 저희 다 영어 처음 영어 3등급이 나왔었어요. 그 시험 말고 모의고사. 3등급? 지금은 2등급이라서. 이거 뒤지게 되겠네. 이 그거를 틀리지 이해했어요. 오늘 물리가 클리닉 아니구나. 클리닉 화학이 좋았어요. 이게 자소서 샘플링 해갖고 몇 개만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요게 작년 유형이 아니고 그 전년도 유형인데 이거하고 똑같이 쓰면 떨어져. 선배들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 내가 수학의 주제 5개가 과학을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학 하나만 죠 이 내용 쓰면 안 돼. 네? 이 내용 쓰면 떨어져. 저희 형과랑 똑같이. 학교에 이미 올라가 있단 말이야. 당연하죠. 저희 형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쓴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인과학 쪽 많이 넣어준 이유는 인과학이 계속해서 과학탐구 3가지 영역을 계속 물어봤거든. 우리가 지금 과학탐구 영역 3가지를 써야 되거든. 300자 내외로 쓰라 그랬지. 그래서 그 관계를 맞춰가 갖고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봐. 맨 처음 형이 쓴 얘기를 한번 봐. 맨 위에 있는 A군이 쓴 얘기 보면 자 위쪽에 자 탐구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글자 나누어서 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쓰는 방법으로 이제 서술했거든.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주제 3가지를 이번 주 내로 만들어 놔야 돼. 다음 주부터 직접 써야 되니까. 알겠니? 어이? 이거 똑같이 쓰면 안 돼. 똑같이 쓰면 이미 학교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걸려. 자, 참고해서 이런 내용으로 썼다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를 살펴봤었죠. 어디까지 봤니, 내용? 저희 거기에 공구철과 추가 연직으로. 연직 방향으로 매달린 경우를 자 보기로 했으니까 자 연직 방향으로 매달린 경우를 한번 그렇다면 보도록 하죠. 자 용수철과 추가 연직으로 운동할 때 용철과 추가 연직으로 운동하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자, 얘는 이런 방식으로 잡아줍니다. 자, 여기에 천장이 있어요. 천장에 용수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단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하자. 자, 용철 상수를 K라고 하고 이 상태로 우리는 자연길이다라고 얘기해. 용철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 줍니다. 자, 여기에 줄을 매달고 손으로 받치면서 살살 놔봤어. 자, 손으로 받치면서 살살 놓았을 때, 자, 여기에서 추와 용수철이 정지한 이런 상태를 갖게 한대. 이렇게 정지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해?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해. 자,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하고, 자, 이때 얘가 늘어난 길이를 x0라고 할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라는 중력이 나타나고 윗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kx0라고 하는 탄성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 이때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은 이런 상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용수철을 더 잡아당깁니다. 자, 얼마큼까지 잡아당겼냐면 A라는 용수철 기준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에구머니나 용수철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지요. 이렇게 됐어야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mg-kx0가 뭐가 돼야 돼? 0인 상태가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쓰는 거지. 자, 계속할게. 얘가 더 잡아당겼어요. 얼마큼을 더 잡아당겼냐면 A만큼을 더 잡아당겼다라고 해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정지시킨 상태에서 붙잡고 있었어. 자, 그러다가 얘를 놓게 됩니다. 자, 놓게 되면 얘는 위로 올라가겠지. 자,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지. 얘의 늘어난 길이가 지금 현재 x1만큼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윗방향으로 속도 v라는 속도를 갖게 돼. v1의 속도를 갖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다가 이 물체가 어디를 지납니까? 자, 평형점을 지나게 돼. 평형점을 지나게 될 때 늘어난 길이는 당연히 x0였고, 자, 얘는 위로 올라가는 속도 v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얘가 다시 평형점을 지나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됐대요. 위로 더 올라가게 됐대. 자, 이때 얘가 올라간 이 높이는 얼만큼? x2만큼 위자 올라가게 됐고, 윗방향의 속도는 v2라는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오케이? v2라는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의 에너지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나 있어. 현이야,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있지? 우준아,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있지? 무슨 위치 에너지라고 선생님 안 가르쳤는데? 어떤 포텐셜 에너지? 그렇지. 자, 얘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두 종류를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에너지를 보는데 자연 길이 상태는 늘어난 길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야. 그래서 얘는 탄성력에 의한 에너지가 기준이 되는 곳이야. SP는 왜 SP지? 현민아? 스프링. 자, 그러면서 뭐 이 누나 영어 탓하고 있어. 지가 못하면서. 자, 한편 얘는 높이를 0으로 할게.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되는 곳이야? 0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얘들의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자, 최초의 운동 상태에서의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지?
0이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mgA가 되겠지. A만큼 더 내려와 있으니까. 얘가 기준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곱하기 X0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위치에서의 에너지는 어떻게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지? 2분의 1 mv 제곱이고, 자, 이번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보다 x1만큼 내려와 있으니까 mg x1이 됐고요. 네. 김무준. 네. 아직 안 눌렀어요. 김민성. 안 왔습니다. 김유나. 안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있지 않았니, 우리? 결제요? 아니. 지금 안 온 사람 물어본 거 아니야? 네. 많은 분들이 오시죠. 우리 많이 안 왔잖아. 우리 뭐 이렇게 수학원 중이니까. 원래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더 있어요. 더 있잖아. 짠 얘기하는데. 선생님 뭐 하셨어요? 도연이 결석한다고? 걔 끊었나? 아니야, 결석한대. 아. 배드민 그 우진인가? 배드민턴을 엄청나게 많이 치나 보다. 무준이? 우진이. 무준이. 저도 왔잖아요. 응? 근데 비행기 바꿔주네. 컴퓨터 때문에. 우진이도 오늘 안 온다고 그랬네. 막혔어. 동아리 활동한다고? 이놈의 씨. 같이 안 왔어. 이놈의 새끼들이 동아리 활동. 자, 한편 하지 마. 코 때문에 그래? 풀고 와. 그렇게 아니라 기억이 시대가니까 그러니까 풀고 오라고. 코가 안 풀려요. 나오지는. 그거 해봐. 코 속을 물 이렇게 속 넣어갖고 식염수 나오게. 되게 좋아지. 아, 근데 좋아진다던데? 안해. 그거 오래 하면 넣은 다음에 흔들어야지. 구석구석 진짜. 선생님이 전에 생생정보통인가 그런 걸 보는데 와, 무섭더라. 어떤 한의원인데 약재를 담근 막대 같은 게 있어. 손막 이제 끝에 면봉이 달린 막대. 코 속에다 푹 넣어. 그리고 앞에 세수대야를 받치고 앉아 있으라 그래.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세수대에 반도 넘게 차. 근데 그래도 계속 막혀요. 그래도 계속 막혀요. 아, 근데 효과가 있어서 나아지긴 한데. 그거 확실한 그거 꽂고 있는데 와, 거짓말 같아 막. 거기서 콧물이 콧물이 나오는데 세수대야 반대야 정도? 반대야 이상? 그럼 벌써 그게 무게만 한 3kg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코가 3kg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 어이, 무서워라. 자,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 K 곱하기 X0 플러스 X1의 제곱이라고 해. 자, 한편 세 번째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버리지? 2분의 1 mv의 제곱이야. 자, 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은 포텐셜 에너지가 기준점이니까 0이야. 자,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0의 제곱이 돼버렸어. 마지막 위치에 대해서 운동 에너지를 살펴보면 마지막 위치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mg x2가 돼버렸어. 자, 한편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곱하기 x0-x2의 제곱이라고 했어. 이 위치를 1위치, 2위치, 3위치, 4위치라고 각각 이야기해 볼 때 얘들이 갖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변화되는데 변화가 되면 안 되지, 그지? 왜? 역학적 에너지 공기장 마찰이 없으면 항상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하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위치로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표고니까 훨씬 편해졌지? 그대로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때문에
아 그거는 맞아. 그래서 이게 입을 벌리고 나니까 목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청 네 목에 부담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했어요. 아, 코가 막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면 좋냐면 막히는 쪽을 천정 쪽을 향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쪽이 맞아요. 옆 맞아요. 진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다 모든 인간들만 다 쓰면 안 된다니까. 옆으로 자면은 한쪽 코로는 계속 끊임없이 숨을 쉴 수 있어서 조금 편해. 똑바로 누워 자면 아마 좀 힘들 거야.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엎드려 자는 방법도 좋아. 머리도 그렇게 응? 어쩐지 학교에서 좀 저러더라고. 학교에서 불편함이 1도 없어. 엎드려 자는 경우에는 보통 고개를 모로 자연스럽게 누워서 자거든. 거기에다가 뒤치덕거리면서 목을 좌우로 바꿔준다고. 그래서 양쪽 코로 균등하게 결과적으로 숨을 쉴 수가 있어. 다른 몸이 아파요. 어? 다른 몸이 아파요. 어떨까요? 조용히 해. 뭐가 아프다고? 다른 곳이 아파요. 헛소리 하지 마. 야, 괜찮아요? 숨만 편하게 쉬어도 장땡 아니야? 인정. 잠을 편하게 자. 잘 수 있어. 그러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볼게. 0 더하기, 자, 0 빼기로 하자. 0 빼기 mga 더하기 2분의 1 k x0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값이 두 번째 위치 값과 같아야 되지. 자, 2분의 1. 자, 여기 v1이야. 2분의 1 m v1의 제곱 마이너스 mgx1 더하기 2분의 1 k 곱하기 x0 플러스 x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얘의 식을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mga 더하기 이거 완전 제곱을 풀어볼까? 전개해보면 2분의 1 kx0의 제곱 플러스 자, 두 배만큼 되니까 2분의 1 없어지고 kx0 a 플러스 2분의 1 ka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서는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mgx2 더하기 2분의 1 kx0의 제곱 더하기 kx0 곱하기 x1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보는 거야. mg는 kx0와 같겠지. 그렇다면 요 식을 뭐라고 써줄 수 있어? MGA. 자, 얘는 mga라고 쓸 수 있어. 자, 여기도 뭐라고 쓸 수 있어? 어디 갔니? 여기도 뭐라고 쓸 수 있어? mgx1이라고 쓸 수 있지. 그래 놓고 보니까 같네? 지워지고. 얘도 같지. 선생님 근데 MGX 틀었어요. 어디? 왼쪽에 어디? 없어졌어요. 어디? 잘못 봤어요. 잘못 봤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2분의 1 kx0 제곱 소가 되겠지. 네. 자, 그럼 나머지 값들이 뭐가 돼버립니까? 자, 얘는 2분의 1 ka 제곱이라는 값이 자, 얘는 2분의 1 mv1의 안 놀래지도 않네. v1의 제곱 더하기 그쪽만 안 보인다 그랬는데 자, 2분의 1 kx1의 제곱이 남게 된 거야. 줄로 가. 왜 안 보이는데 너 숨어서 딴짓 하려고 그랬지, 연아. 그쪽 시끄러워서? 이름은 제가 알아요. 이름은 제가 알아요. 야, 남학생이 지가 알아서 살아야지. 여학생한테 안 보인다고? 유나 머리도 작아. 키가 커서 그렇지. 그렇네요. 우리 반 여학생들은 다 머리 작잖아. 남학생들도 작네. 누구? 너? 은빈아, 네 얘기하는 건데 너 아니지. 은빈이 머리 작아. 머리카락을 이렇게 내려서 그렇지.
남의 집 딸한테 저놈의 새끼 네? 주고 싶니? 저요 왜요? 자, 네 집 딸한테 머리 크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 이 자식이 저기 매너 없이. 우리 반 학생들 다 이쁘지 않니? 저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근데 그 자식이 왜 남의 자식을 비난하냐고. 응? 웃기는 자식이네. 근데 저 2분의 1 없애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 안 없앨 거야. 예? 형태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요. 오늘 왜 늦었어? 집에서 바로 시도하는데 바로 좀 잠들었구나. 아니요. 그럼 잠들 시간이 없습니다. 담배 필 시간이 없다고? 잠들 시간이요. 잠들 시간이 없다고? 머리가 아직 안 말려주셔서. 머리도 안 말렸어요? 오는 동안에 다 말랐잖아, 지하철에서. 자, 2에서 3의 위치로 가는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보자. 자,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mg x1 더하기 둘이 같이 왔어. 2분의 1 k x0 플러스 x1의 제곱. 자, 이 값은 세 번째 위치에서의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완전 제곱을 풀어보도록 하죠. 정리해보면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mg x1 더하기 2분의 1 kx0 제곱 플러스 2, 자, 2배 없어지고 kx0 x1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라는 값이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0 제곱과 같다라고 했지. 자, 여기서 마찬가지 kx0는 mg와 같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전체 값이 mg x1이 됐어. 그럼 스스로 안에서 지워지지. 맞아? 자, 그리고 양쪽 변에 2분의 1 kx0 제곱이 있어. 그럼 나머지, 자, 크기를 정리해주면 남은 것들은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라는 식을 써줄 수 있어. 이 식을 통해서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실 하나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이 식 전체를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는 요소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는 경우인데 2분의 1 mv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0의 제곱은 자, 저식 전개해서 쓸게. 그냥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x2 더하기 2분의 1 kx0의 제곱 더하기 kx0 빼기다. 자, kx0 x2 더하기 2분의 1 kx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지. 자, 여기서 두 값이 지워지지. 맞아요? kx0가 mg와 같으니까 이 식도 지워집니다. 남은 식은 어떤 게 남게 됐어? 2분의 1 m v제곱이라는 값이 2분의 1 m v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2의 제곱과 같다라고 써줄 수 있었죠. 이해해요? 완벽하게
누워놓고 왔다 갔다 하는 운동하고 똑같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1 KA 제곱 이라는 값은 2분의 1 M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사라진 꼴에 수평 방향에 진동하는 시간하고 똑같아졌어. 단 진동의 중심이 어디로 바뀐 거지? 수평 방향일 때는 자연끼리 위치가 진동의 중심이지만 지금 진짜 진동 중심은 어디야? 힘의 평형 위치다. 모든 용수철이 진동 중심을 지날 때는 I자 힘이 0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식을 써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에너지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맞다? 틀리다? 자, 이 식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아? 맞아? 자, 얘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속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포함된 식이야. 그래서 이 개의 전체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써줄 수 있어. 왜냐하면 소거되는 과정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고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해. 그런데 말이야, 이 박스 안에 든 식을 박스는 쳐드렸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아주 유용하지는 않아. 풀다 보면 헷갈리는 수가 있어. 차라리 세 개의 포텐셜 에너지를 다 포함시켜 놓고 계산해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아시겠죠? 요즘은 많이 사라진 유형인데 번지 점프를 이용해서 이 개의 에너지 관계를 설명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요즘은 사라졌어. 한참 대학 입시 한참 이용되졌어. 1990년대 때 대학 입시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썼던 문제야. 번지 점프 문제. 이 책의 뒤쪽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을 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에너지 관계는 뒤쪽에 에너지 관계는 자, 이야기하지 않고 할까 말까? 야, 재미난 관계를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자, 한번 지우고 새로 한번 얘기해 보자. 민성이 들어올 때 출결 체크하고 들어왔지? 윤아도? 응? 내가 대신 때려줄까? 네? 내가 대신 때려줄까? 다 안 썼어? 썼지?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갑자기 어떤 애들이 좀 잘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더니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래. 그걸 세워놓고 잘못 하나도 하는 사람들을 불렀어. 그 중에 선생님도 있었거든. 그들이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딴 애들. 야, 나중에 나온 애들이 처음에 잘못한 애들 싸다고 때려. 근데 친구라 못 때리잖아. 근데 한 애가 하고 툭 했어. 그랬더니 새로 때려. 툭. 새로 때려. 툭.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야, 왜 그렇게 때려? 일로 와! 하더니 맞을 놈을 싸다고 빡 때린 거야. 맞을 놈이요? 맞을 놈. 싹 때린 거야. 이렇게 때리라고. 다시 때려. 걔는 또 맞아야 되잖아.
왜 그렇게 된 거지? 뭘 잘못했어. 그래갖고 내가 때려야 될 차례야. 애한테 고통을 2번 주기 싫잖아. 미안해. 응? 어떻게 그렇게 때리게 하냐. 때려놓고도 되게 미안하잖아. 자, 그러면 옛날 선생님들은 참 그랬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용수철 물체 계에서 용철과 물체로 이루어진 계에서 자, 탄성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면 자, 탄성 에너지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해요. 자, 우리 단진동 배웠었죠? 단진동 뻥치네. 넌 안 배웠어. 아니 완전 어? 잘못. 우리 단진동을 배웠었죠, 전에. 이 단진동의 변이는 어떻게 구했지? 열심히 공부했던 유나야. 단진동의 변이 어떻게 구하니? 잘 모르겠어요. 질문 있어요. 미들맨. 은빈아, 단진동 어떻게 x 구하지? 진폭이 a야. 서진아, 어떻게 구하지? 현이가 안다. 너무 기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어. A 사인 오메가 t. 그렇지요. A 사인 오메가 t였죠. 현이야. A 사인 오메가 t였어. 잘했어. 기억나지?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속도 구하는 식? 민성아, 속도 어떻게 구하지? 속도 구하는 식? 민성이. 저 친구들 이름 또 못 외워갖고 저. 민성아 어떻게 되지? 이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정윤이 안 와요. 민성이? 온지 되게 오래됐어.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예? 민성이가? 민성아, 너 한 1년 다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네가 온 지 얼마 안 됐지? 삐니랑 같이 수업을 얘가 같이 수학 때 그 저 이번에 처음 와가지고 라고 했었거든요. 네가 처음 왔잖아. 과학 시간에. 아, 야, 씨, 어디서 굴러온 돌이 까불어. 그치, 민성아? 에이, 어? 그런 소리 아니죠. 그렇게 못하는. 못 구르나? 살짝 뒤로. 구르지도 못. 집 나간 놀이. 집 나간 돌? 집에 지키는 돌은 집돌인데 집 나간 돌? 자, 그러면 V라는 녀석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해. A 곱하기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가 있어요. 사인이에요. 코사인이라고. 그렇죠. 코사인이에요. 누가 그랬어? 은빈이요. 자, 은빈이 굿. 자,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해요. 자, 한편 오메가 제곱이라는 값은요 m분의 k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건 단진동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자.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 경우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v 대신에 얘를 넣어볼게. a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m 오메가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어? k라고 쓸 수 있으면 얘는 공통 부분으로 묶이겠네요. 2분의 1 k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괄호 안의 값은 얼마가 되죠? 무준아, 괄호 안의 값은 얼마가 되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뭐가 돼요? 진짜 몰라? 저 이거 저번에도 쌤이 이거 설명할 시간에 대단해봐. 집중 안 하잖아. 너 복습이라는 걸 아주 담쌓고 사는구나. 내가 이거 지난주에도 해주지 않았니? 이 말을 말하려고 했으니까. 어허허. 아니면 네가 생각해봐. 수학 동아리 짱 서진아. 뭐지 괄호 안의 값이? 뭐라고 그랬어? 괄호 안의 값이 뭐라고? 아, 야, 너 왜 방해해? 서진이 대답하는데, 이씨. 서진아, 뭐지, 괄호 안의 값? 알고 있는 거 얘기 아까 대답한 거. 아까 했잖아, 대답. 아, 넌 리바이벌 안 하는 거야? 난 같은 질문에 2번 답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안 하고 있는 거야? 뭐야? 1이지. 그래서 1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가 돼버리는 거지? 2분의 1 ka 제곱이고 언제나 일정하다는 얘기야. 여기에 썼던 식하고 부합되는 얘기지, 그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ka 제곱이었잖아. 그 값이 항상 일정하고 임의의 수 관리 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과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해. 첫 번째. X에 대해서 얘가 갖는 전체 에너지들을 보는데 먼저 포텐셜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때? 일정하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야. 포텐셜 에너지는 원점에서는 0이고 x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지.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a만큼 늘어났거나 압축됐을 때야. 그치?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정하게 나타나겠죠. 일정하게 아니고 이렇게 이차함수적으로 증가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x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에너지 꼴을 갖게 될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빼기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까? 내려간다. 거짓말. 자, 이런 식으로 엎어진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오케이? 비슷한 거 우리 그렸었지, 그지? 영재 대비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시간에 따라서 에너지를 한번 볼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고요? 일정한 거야. 자,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자, 사인 함수적으로 변하지. 사인 함수의 제곱이야.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그려지게 될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노란 거 빼기 빨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나타나게 되지? 근데
자,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게. 뭐라고? 모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하나 재미난 거 알려줄까? 사이트에 가면 울프람 알파라는 게 있어요. 이 울프람 알파라는 곳에 가면 모든 수학과 물리 문제를 다 계산을 해줘. 그래서 함수를 넣으면 그래프도 그려줘. 우리가 실제 그리기 힘든 함수들이 있지. 그걸 다 그림으로 얘가 그려줘. 진짜 아름다운 사이트야. 회원 가입 필요 없고 무료 사이트야. 혹시 컴퓨터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매서메티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까? 매서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 프로그램은 수학 계산 프로그램이야. 오케이? 수학 계산 프로그램인데 이 매서메티카를 기반으로 만든 사이트야. 진짜로. 선생님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한테 이 사이트를 소개해 줍니다. 홍보대사가 아니라 편리하고 좋아서. 실제로 접분 문제를 접했을 때 손으로 계산 엄두가 안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 넣으면 결과를 알려줘. 그 결과를 알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주 유용한 사이트야. 회비 내면은 손으로 풀이까지도 보내줘. 와. 근데 그건 돈 들어. 그랬더니 옛날에 가르쳤던 대구 형제가 녀석이 알려줬더니 어이씨 이 부자 새끼 회원 가입하대. 그래갖고 손으로 계산된 것도 다 받아먹더라고. 야 임마 그럼 공부가 안 되잖아. 계산은 네가 해야지. 그랬더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래. 자 아무튼 단진동을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관계를 확인해 보는 이러한 내용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쪽에 311쪽에는 예제 있지? 꼭 한번 해봐라. 특히 진상 갈 사람들 꼭 한번 해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예제 문제들 있지? 오케이? 예제 문제들 위주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아름다운 내용들이야. 자, 그 다음에 314쪽에 탄도진자라는 걸 이야기해보자. 이 책 우리 진도 나갈 때마다 예제 문제는 꼭 한번 풀어봐야 돼. 이거는 이 정도 풀고 가면 일반 학교 가면 물리의 신소리 들어.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푸는 정도가 될 거예요. 진짜요? 선생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잘해? 라는 소리를 들을 거야. 여기는 예제 문제 정도만 풀어도. 응? 자, 과학고 가면은 찌질할 수 있지만 일반 학교 가면 신이 될 수도 있어. 이거 갖고. 자, 근데 인과학은 인과학 가는 경우에는 좀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지. 모든 1학년 1학기 때 시험 문제가 모두 다 수능형 문제를 줘. 선생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최근 3년째 계속 수능형이 엄청 세게 나와. 수능이 무슨 뜻이에요? 기니인데 수능은 내용 자체를 학생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도 못 풀어. 이제 이 이제 너무 편하게. 알아도 못 풀어. 윤석열이 없앤 킬러 문제급 문제들이 출제되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귀찮아. 물리를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윤석열이 딱 그거 하나는 잘했지. 킬러 문제 없애세요. 공부라는 게 실력이 있어야 실력이 생겨야 되는데 실력이 아니고 그냥 문제풀이 연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대학 입시에서 없어져야 되지. 자, 탄도진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어떤 책은 이거를 탄동진자라고도 해. 탄동진자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를 갖는 문제야. 여기 천장이 있어. 천장에 같은 길이의 실 끝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메어놨어.
나무 토막의 질량은 라지 M이고 서 있었어. 이때 총알을 이쪽으로 입사시켜 질량이 M인 총알이야. V라는 속도로 들어오게 되면 V0라고 하자.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힌대. 나무 토막에 박히게 된대. 아시겠어요? 나무 토막에 박히게 돼. 자, 사실은 박히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는데 가정은 그냥 박힌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자. 총알이 엄청나게 빨라서 순식간에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 얘는 동시에 박힘과 동시에 올라가는 걸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할게. 자, 그러면 얘는 줄이 얘를 이렇게 잡아주겠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나무 토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일을 겪게 돼요. 이 나무 토막이 올라간 높이 h를 구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총알이 만들어졌다고? 왜? 구리광산부터 캐야지. 구리광산 캐려면 곡괭이가 필요하네? 곡괭이 만들러 가야 되네? 그럼 쇠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 쇠를 캐려면 또 곡괭이를 또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인간의 기본. 자,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충돌이 일어났지. 자,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충돌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법칙을 썼는데 어떤 법칙 썼지? 유나야, 어떤 법칙 썼니? 초성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쓰지? 그렇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돼.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해. 까먹고 그냥 가기 전에. 이게 선배들이 썼던 자소서 과학 탐구 활동들 써놓은 건데 이런 형태로 쓰라는 거지. 이거 베껴 쓰면 떨어져. 과학 탐구는 어떻게 인정해요? 어? 과학 탐구는 어떻게 인정해요? 과학 탐구. 그냥 제가 정리할게요. 일반적으로 학교 동아리 활동 등에서 했던 것들을 적는 게 좋아. 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생기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업은 거의 참조해야 되는데. 가급. 근데 굳이 어려운 거 해봤자. 굳이 어려운 거 해봤자지. 근데 지금 원하는 건 뭐 만들고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어떤 거지? 자기가 학교 생활 중에, 중학교 생활 중에 어떤 탐구 활동을 했고 그 탐구 활동의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 늘어난 거라던가 또는 실험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서술하는 게 원래 목표지. 자소서의 원래 목적이야. 학생이 어떤 걸 느꼈나.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게 맨 처음에 있는 선배 거야.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그 질문 내용 아랫줄에 바로 보면은 첫 번째 탐구 과정 소개 50자.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서술하는 걸 250자 목표로 해갖고 적었지. 그래서 이렇게 서술해주면 아주 훌륭한 탐구 활동을 기술한 거야. 이걸 제대로 해주면. 그래서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선배들은 이렇게 적어서 주는 거야. 학원에서는 주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방향성 없이 쓰다 보면 수정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써라.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돼. 왜? 이거 학교에 이미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야. 인천과학고, 진상과학고인데 근데 옛날 진상과학고라 진상과학고 옛날에 2개를 썼거든. 탐구활동 2개를 800자로 붙여서 썼어.
그래서 그냥 서술하는데 선배들이 어떻게 말을 서술하는지를 잘 보라고 한번 준 거야. 응?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니? 카피 걸려요. 학교에서 카피에 걸릴 수 있어. 그럼 떨어져 무조건. 너네 학교도 그 과학 캠프? 자, 무용.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거 하는 거니? 지금 내가 쓴 거를 올려주지. 인터넷에다 올려갖고 접수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카피 복제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면 금세 돌아가거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과거에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러냐면 학원들에서 이거를 도와주는 걸 학교에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기존 연도 선배들과 동일하게 쓰게 되면 다 걸려. 그 탐구스타일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어? 내용이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탐구 주제는 겹. 주제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내주는 주제들을 갖고 쓰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은 겹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학년별로 과학 선생님들한테 오더가 내려가는 것 같아. 교육청에서 이런 활동들 꼭 해보세요라고 내려가나 봐. 그래서 매년 같은 학년인 경우에는 같은 주제로 실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드리겠지만 너무 허접한 내용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내용도 안 되고 가급적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써주는 게 좋아. 선생님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오학기로 작두했던 거 뭐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오학기로 작두했다고 하면 믿으실 것 같아요. 정오각형? 네. 정삼각형 5개 붙여놓은 6개 붙여놔야 육각형이구나. 작두타라고? 불끄서는 부담. 칼 위에 올려서. 자, 작도하는데 뭐 어쨌다고? 제가 어. 그 행위부에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 작두를 생각해보려 했는데 어. 좀 빡세겠죠? 아니 그게 1학년 때. 아니 근데 사실 확인을 못하겠네. 좀 그렇긴 해.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해 보면,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처음에 운동량이 스몰 m만 움직이고 있었지. 그리고 얘는 두 개가 박혀버리면 무슨 충돌이야? 떡이 되는 충돌이란 말이야.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충돌로 이 물체가 갖게 되는 속력을 뭐라고 할까? 이 속력을 라지 V라고 할까? 그렇다면 얘는 라지 V라고 써줄 수 있다. 그렇다면 라지 V는 얼마가 되지?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 V 제로가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대. 두 번째, 올라가는 동안에는 자, 어떤 법칙이 성립할까? 올라가는 동안 공기장도 없고 마찰도 없어요. 어떤 일이 성립하죠? 올라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다음부터 성립하게 돼.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얘기해보면 얘는 단거 같아요. 2분의 1 곱하기 2개가 합체된 상태에서 자, 운동 에너지가 2개가 합체된 상태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라고 얘기해. 자, 그렇다면 얘 지워지지. H는 얼마가 됩니까? 2G분의 라지 V의 제곱이야. 라지 V 대신 넣어주면 2G분의 V0 제곱 곱하기 스몰 m 더하기 라지 m분의 스몰 m의 제곱값이 된 거지. 이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정확히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야 되겠지.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자,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 해주면 되겠지. 나중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똑같으니까
이거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v 제곱 대신에 2분의 1 20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20m 플러스 라지 m의 제곱분의 m의 제곱 곱하기 v0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지워져. 그리고 묶어버리지. 누구를 묶으니? 2분의 1 스몰m 하지 말고 스몰m 남고 v0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뭐가 되어버리죠? 스몰m 더하기 라지 m분의 스몰m 빼기 1이 돼버렸지. 그러면 통분하게 되면 분모에 마이너스 라지 m이 남겠네. 분자에. 그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배의 스몰m 플러스 라지 m분의 자 스몰m 라지 m v0 제곱이라고 해.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모두 다 뭘로 바뀐대요? 열 에너지. 그래서 나무를 태우겠지. 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에너지야. 뭐라고? 뭐가? 총알이 박수 나면 위로 친다 했잖아요. 총알이 박히고 나서 위로 친다 했잖아요. 그럼 위로 찢었다가 바로 끊겨요? 아니면 밑에서? 너무 세면 끊기고 줄이 겁내 튼튼하면 왔다 갔다 진동하게 했지? 진자라고 썼네. 자, 이번에는 시험에 또 무지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과거에서 졸업하기 전에는 최소 한 번 이상은 볼 수 있는 문제다. 연직면 내 원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보는 문제야. 다 지워도 됩니까? 이것들이 대답을 안 해. 멍멍? 네? 멍멍이라고 했어 지금? 아니요, 무슨 식이라 했죠? 니네 까불지 오늘 은근히 기분이 별론 것 같다. 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확 쳐맞는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저는 기분 되게 좋은데. 어? 어떻게 왔냐? 아, 너 방학이라고? 아니, 너네 학교에서 너한테 방학이라고? 벌써 방학이야? 방학한 사람? 이번 주에 방학인 사람? 다음 주에 방학인 사람은 없구나. 그럼 금요일 날 방학식이야? 아니, 수요일 날? 우와. 수요일 날 내일 방학식인 사람. 되게 좋겠다. 민송이네는? 역시 목요일 날? 왜 하필 목요일일까? 차라리 금요일에 하지. 진사는? 저희 금요일. 금요일 날? 저희 금요일 날 급식에 배라 나와요. 베라? 베스킨 라빈스. 야, 그럼 진산 애들이 다 베라 먹은 놈이 되는 거야? 네. 어이, 베라 먹은 놈들. 뭐 말이야? 사투리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연직면 내 원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 막 사람들이 다 약어 쓰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 돼. 약어 쓰니까 바보 돼. 나이 드신 분들은 스타벅스를 별다방이라고 하거든. 별다방. 스타벅스니까 별다방이라고 하고, 젊은 친구들은 다 스벅 이러지. 저희 할머니도 스포이라고 그러죠. 저희 할머니도 스포. 할머니 스벅이라고 하죠. 신세대시다.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별다방이라고 하시지. 자, 그러면 연직면 내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얘는 원운동이니까 기본적으로 구심력에 관한 식이 필요해. 구심력 어떻게 구하지?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 r을 v라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이 물체가 갖는 구심력은 얼마가 돼? 얼분의 크기니까 얼분의 mv제곱이라고 쓰고 있단 말이야. 이것들이 배운 녀석들이 안 배운 녀석보다 모르면 어떡해. 자, 그래서 연직면 내 원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괜찮아. 자, 연직면 내 원운동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거 외에도 연직면이다 그러면 중력장 방향으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또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올라갔다 내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연직면 내 원동 항상 두 개씩을 쓰는 거야. 구심력에 대한 원동에 대한 식,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럼 다 풀린다. 아무리 어려워도 다 풀린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진자에서의 시대 장력을 한번 보자. 단진자에서의 시대 장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단진자에서의 시대 장력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천장이 있어요. 천장이 있고요. 자, 이쪽에 원래 연직 방향으로 실에 추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 줄을 들어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얘 질량은 m이고 실의 길이는 l이고 지금 현재 이 각도가 세타 제로라는 각도만큼 들려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다 가만히 놓았어요. 가만히 놓으면 얘는 길이가 l인 원홀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겠죠. 자, 이때 이무의 위치에 왔을 때 이 물체가 갖는 실의 장력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실의 장력 계산해 보자. 이때 얘가 중심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자, 또 실이 있으니까 실의 중심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니?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물체는 지금 이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속력을 갖고 있죠. 접선 방향으로 속력을 갖고 있어요. V라는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 이때 힘을 노란 힘 mg를 분해해 보면 얘는 실과 나란한 방향의 성분 힘이 얼마가 되지? mg 코사인 세타가 돼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접선 방향의 힘은 얼마가 돼 버리지? mg 사인 세타가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힘은 바로 이 힘이야. 일단 원운동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보자. 자, 원운동에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원운동에서는 물체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R자임이 뭐가 돼? T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야. T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자, 이 값은 이 순간에 반지름인 L이고 속력이 V로 달리니까 구심력은 얼마가 되지? M 곱하기 L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구심력을 갖게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T라는 힘은 얼마가 되죠? mg 코사인 세타인데 젠장. 코사인으로 바꿔주세요. 어쩐지야? mg 코사인 세타 더하기 얘는 L분의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뭘 몰라? 속력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기로 했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기로 했어요. 자, 최초에는 얘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 높이에 있는 거지. 이 높이가 얼마일까요? 이 높이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만큼 빼준 값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 L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나중 높이는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나중 높이는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해서 얘는 mg 곱하기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값은 이 위치, 아래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자, 포텐셜 에너지 mg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버렸어요. mgl 지워지고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는 값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mg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되었어요. 즉 mv 제곱이라는 값은 2배의 mg l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로라고 해요. 오케이? 자, 얘를 이 식에다 대입해보자. 따라서 t라는 값은 LL 지워지겠지. 얘는 전체 mg로 묶이고, 자, mg로 묶이게 되고, 자, 코사인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제로라는 값이 됐대. 이때 만약에 세타가 얼마라고 한다면 0도일 때 중심을 지날 때지. t는 mg 곱하기 3-2 코사인 세타 제로로 가장 큰 값이 됐다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동 중심을 지날 때 장력이 가장 큰 최대값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실에 매달린 물체에 대한 자, 원운동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H는 L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데 저 H가 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코사인 세타인데 그러니까 L 마이너스 L 코사인 그거 맞지? 방금 그게 알았어요. 괄호를 묶었잖아. 아, 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묶는 거 몰라? 아, 물는 거 아니고 그거를 방금 깨우쳤어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그리고 그거는 심각하다. 유진아. 죄송합니다. 나는